그때부터 넷플릭스 틀어놓고 맛있는 거 시켜놓고 그러고 싶어. 너무 그게 너무 하루에 제일 좋은 저의 즐거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아이스크림을 자꾸 크림빵에 아이스크림 같았네요. 네, 크림빵 봤어요. 근데 나도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 다시 또 유튜브를 열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조금 깨달음을 얻은 게 지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그 전까지는 설미나티만 안 먹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뭔가 되게 식욕이 이렇게 불안정한 걸 느끼면서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에 한 숟가락씩 밥 먹기 전에 먹기 시작하고 하면서 지방을 꼭 섭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살이 한 7kg가 빠졌는데 얼굴이 너무 해숙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도다리 쑥국이게 도다리 쑥국 여기 있다. 이거는 벌써 집었다 손 띄면은 끈적끈적해. 완전 콜라겐 덩어리네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메뉴가 아니고요. 뭐가 오늘 메뉴니? 이거는 구운 야채 샐러드 한 거고, 이건 조금 아까 한 버전이고, 그다음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수육했어요. 수육 무수분으로 했는데 뭐 수분으로 해도 똑같이 맛 낼 수 있어요. 그 새우젓하고 양파하고 사과만 넣어서 그냥 끓인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지난번에 했던 연근 피클인데 우리 계속 넣고 먹는 거죠. 이 돼지고기랑 먹을 마라샹가예요. 오이 피클인데 이것도 하는 것도 쉽고 맛도 굉장히 독특해서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했어요. 자, 천천히 많이 잡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읍시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바질이 막 세지도 않고 맛있네. 맛이 강하지 않은데 안 그러는데. 거기에다만 버무려서. 매일 이렇게 누가 매일 이렇게 차려주면 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보고 그다음에 아무도 안 갈려주면 약 올리는 거지만 이거는 그대로 하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뭐 그냥 사 먹는 거로 끝나잖아요. 이 김장김치인 거예요? 네네. 우리 김장김치도 한번 해주세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째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김장김치를 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막 배추가 물른다거나 아니면은 절여지는 게 덜 절여져서 싱겁다거나 되게 어렵더라고요. 김치하는 게. 발발 떨면서 했죠. 이번에도 망치면 어떡하지? 영락 없이 또 망치지. 그랬나 봐요. 주문을 외우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드시고 가면 오늘 할 일식으로 충분해요. 맞아요. 먹고 가면 하게 될 것 같아. 이 맛을 봤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전에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잘 안 했거든요. 요리 좋아하세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김치를 하시는 거면 이제 어쨌든 어느 선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리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집 식구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많으니까 요리할 기회도 많고 많이 자기가 하게 아들이 되죠. 셋을. 네, 제가 참 아들만 낫죠? 셋이에요. 아이고. 지난주도 다둥이 특집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아 그래요? 그래도 다둥이네는 그래도 딸 둘이 있단 말이야. 저 딸 날려다 이렇게 됐어요. 저 셋째 아들 낳을 때 울었어요 진짜. 셋째 날 때 울더라고. 셋째 아들 날 때 울더라고. 지난주 이 자리에서 앉으셨던 분이 네. 그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아들이고 넷째, 다섯째가 딸이죠. 와. 그러니까 둘 앞으로 나는 둘은 딸이야 자기. 아, 저희는 또 아들 낳을 것 같아서. 셋째를 좀 딸처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딸 같은 애는 없어요? 아 둘째가 살짝 딸 같긴 한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큰 애는 이제 23살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다 크니까 집이 정말 조용해요. 말이 없죠. 진짜 키울 때 시끄러웠겠다. 그래도 터울이 있어서. 네, 터울이 있어서 키울 때는 그냥 어릴 때는 모르고 키웠는데 지금은 정말 적막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해요, 집이. 그래서 강아지 키우나 봐. 그런가 봐요. 남편분도 말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저만 떠드는 거지 집이 조용해요. 예전처럼 막 이전에... 시끌벅적 이런 게 없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자기가? 44살이요. 캔 낳고 그렇게 다 키웠는데 이제 40대시면 자기 진짜 좋겠다. 진짜 빠르다. 이제 시작이에요. 몇 살이에요? 2돌 지났거든요. 2돌 지났어요? 전 43이에요.
나이는 비슷하시구나. 네. 한 살 차인데. 근데 벌써 와, 완전 21살이네. 다르네. 그러네요. 둘 사이에 그 옛날 같았으면 이 집 아들이 그 집에 낳았다. 그잖아. 그지? 둘이서 한 달에 갔으면. 그러네요. 그 옛날에 이쯤에 애를 낳고 했었죠. 응. 18. 아, 나 너무 옛날 얘기야. 어머님 몇 살 때 결혼하셨는데? 나 29. 간신히. 늦게 하셨네요? 간신히 했어, 그것도. 그때 29면 또 지금이랑 무게가 많이 다르겠네요. 내 친구 중에 제일 늦었지. 오늘도 사랑 이야기 부딪혀가나요? 지난주가 처음으로 연애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연애하고 날 이제 에리님 연애 얘기도 듣고 투비 컨티뉴도? 어디서 끊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승우 씨랑 갔던 거. 응? 그 잠복했던 거? 잠복하다가 이제 만나서 스낵한 거. 야, 이거 시리즈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못 끊는다, 이거 대박이야. 100개, 200개 간다, 이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 3일만 딱 살고 헤어져도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고 결혼한다. 와. 아직까지 살고 있어. 사랑도 화끈하게 하셨네. 화끈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미련 곰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우물을 그냥 꾸준히 뭘 해도 나는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해도 석 달 열흘이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일단은 꾸준히 하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연애도 아마 그런 스타일, 그런 맥락에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 나한테는 특별하게 딱 꽂혔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냥 불이 팍 쬐든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딱 열려서 내리는데 그냥 정신이 잃을 정도였으니까 임팩트가 첫눈에. 그래서 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연애는 안 해봤었지 그전에도 혼자 짝사랑하다 끝나고 막 이런 거 슬픈 사랑만 하다가 너무 애절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해도 그걸 못 믿는 거야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맨날 밤에 꿈을 꿀 때 맨날 울어. 결혼이 안 된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러고 생각해보면 결혼했어. 근데도 그렇게 너무 슬픈 얘기다. 혹시나 꾸밀까봐. 꿈일까봐. 반대가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웠죠. 그 사람을 반대까지 갈 것도 위해서.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삶에 결혼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이제 인생관을 바꿔가면서까지 결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 애썼다 나. 진짜 좋아하셨나 보다.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나 이제 학원에 있는 데를 이제 찾아와서 내가 왜 그 프론트에 가갖고 막 뒤졌다 그랬잖아. 네. 그 사람이 어느 수업인가. 그러고 나서 그 시간에 이 시간 수업을 시작했구나 해서 그 사람 길목을 내가 그 시간 앞에 지켰잖니. 앞에 거 잠시만 이제 전달을 해드릴게요. 앞에 거 전달을 안 해야 돼. 그래요? 그래야지 그 전화를 보지. 자세한 내용은 이전 참고해서. 이전화 참조하면 돼. 지금 성신여대 도남동 이제. 앞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잠복하다가 진짜 나타났잖아. 잠복하다 나타나갖고 내가 이제 서로 이제 어느 반을 수업하는지를 알게 된 거야. 어느 반을 수업하는지 알게 됐는데 그때가 내가 애들 막 가르칠 때였어서 그때는 오전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후를 수업을 했어야 됐거든. 방학여갖고 오전이 가능했고. 그러고 나서 또 만날 길이 없는 거야. 전화번호를 서로 안 물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연락할 길이 없다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학원 끝나고 나오는 그 도남동역에서 거기 이 사람이 서기 시작하는 거지. 잠시만. 아니요. 뭐야? 너는 내가 계속 그런 캐릭터일 줄 알았지? 에리님 잠복을 했다가 만났어. 잠복을 했다 만났잖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이제 학원에서 뒤집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뭐 둘이 또 계속 만난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날 만난 날 우리 강의실 들어와갖고 야 그날 되게 멋있었어. 그날 우리 그 여자들만 수업하고 있었는데 강의실 문 쫙 우산 들고 그날 비 왔잖아. 우산 쫙 들고 나타났더니 날 막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복한 보람이 있군. 그날 한번 만나고 그러고 나서 또 못 만났지. 그러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론트 가서 내가 다음 이제 방학 끝났으니까 이제 저녁 수업을 언제 듣는지를 뒤져가지고 저녁에 전철역에서 학원 끝나는 내가 내리는 시간에 잠복해 있더라고. 그런데 너무 웃겼는 게 그날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웬일이세요? 했더니 예,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 그리고 둘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기다렸더라고. 또 그래서 내가 또 웬일이세요? 했더니
아, 예, 여기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신문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 자기도 너무 그런가 봐. 힘을 탁 잡더니, 비장하게,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도 전화번호를 안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는 왜 안 물어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전화번호를 물어본 순간부터 물어본 사람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전화번호를 준 사람은 그때부터 기대감을 갖는데,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복잡했지. 그래서 내 머리가. 그래서 내가 듣고 보니 말은 되잖아. 말은 되지만 안 만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니 이거는? 그랬었지. 그렇게 6년을 간 거야. 6년? 6년 뒤에 결혼을 한 거지. 데이트도 했어요? 데이트 했지 나중에. 아 그리고 아우 이건 진짜 얘기 밥 다 치우고 그 얘기만 해야 돼. 너무 재밌어. 근데 한 번은 학원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내가 잠복하기 전에 이제 수업 시간이 서로 영어 학원이었는데 수업 시간이 서로 달라져서 그러니까 두 달 코스 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방학 때라서 잠깐 어디 실습 나가야 돼서 쉬어야 됐고 뭐 이런 거여서 근데 마지막이었는데 이러더라고. 도람동에 둘이 내렸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어. 저녁 때였는데 그냥 이렇게 헤어지긴 자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지 아, 이 시간에 어디 찻집이 여는 데가 있나요? 이러더라. 내가 24시간 밤새는데도 그러고 나서 그 옆에 태극당이라는 빵집에 간 거야. 아, 있지. 아, 그쪽이구나. 도람동, 태극당을 길 건너서 이제 빵집에. 언덕 올라가는 기쪽. 언덕 올라가는 태극당에 들어가서 들어가도 되냐 했더니 올해 영업한다고. 들어오라 그러더니 둘이 그냥 아주 정신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막 테이블을 치우고 막 빗자락질하고 의자를 테이블에 올리고 그러더라고. 막 의자 삑삑하고 청소하는데 옆에 거기 앉아놓고 크림빵 하나 시켜놓고 그냥 발발발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러더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대. 원래 그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 그냥 그러고서 테이블만 이렇게 물로 벅벅 밀다가 그 크림빵도 야 그거 뭐 두 입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걸 못 먹고 그냥 포크를 끼적끼적 하다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계속 청소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니까. 그게 마지막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잠복한 거야. 아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왜 달라 하냐니까 영어 공부를 하재. 응? 그러고 한국말은 하나도 안 하고 많이 하셨네. May I speak to Miss Chang please?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고 나도 이제 영어로만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영어 공부를 하자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 코리아 얼마나 수작이 그러지 개수작이지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 이만한 코리아 헤럴드 신문 옛날에 영자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그 앤랜더스 칼럼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자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진짜 어이없이 그 앤랜더스 칼럼을 맨날 오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서 둘이서 그 앤랜더스 칼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한국 토종으로 생긴 애들 둘이 아이 영어로만 그때만 해도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그랬지. 그러니까 영어를 하니까 무슨 대화를 나눌 게 없었지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할 것도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단어도 몇 개도 없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그 더군다나 그 사람도 말이 없고 나는 이제 못하니까 말이 한국말로도 말 안 하시면서 한국말로도 말 안 했다면서 그러고 있었지. 그러고선 그러느라고 전화를 이제 몇 번 하게 된 거지. 그런데 밤에 한 11시 막 이렇게쯤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그 집에서 전화기 설을 길게 끌어가지고 저 추운 작은 방까지 끌고 와서 왜냐면은 뭐 가옥 구조가 뭐 앉아서 길게 전화하려면 야, 이 새끼 앉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뻔한 문에 막 드르륵 하는 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저쪽 아래채까지 전화기를 선을 막 길게 해갖고 그쪽으로 와갖고 막 오도로도 떨면서 거기서 전화한 거더라고. May I speak to Miss Chang? Oh, this is Miss Chang. 그러고 나서 둘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아유, 그랬었어. 그래서 그게 결혼까지 간 거죠. 6년.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이제 출가까지 할 생각이었었으니까 그랬었지. 그런데 왜 망설이길래 내가 왜 못하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못한다 그러더라고. 이런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주 그냥 촌스럽게 그렇게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가까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있지. 그런 거 다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것도 있고 이 중간에 또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오지로 자기 왜 봉사활동 하려고 그 네팔인가?
어디를 또 신청했어. 그래갖고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 네팔로. 그래서 그거 신청을 했다고. 유네스코인가 어디에다 신청해서 이제 연락 오면 이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출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가나보다 했는데 거기서 특기가 없어갖고 잘렸어. 너무 좋았어. 거기도 무슨 목공이든지 뭐 타일이든지 뭐가 있었지. 왜냐면 지원자가 많았나 봐. 그래서 그냥 가는 거를 갖고는 안 됐어요. 그래갖고 뭐가 특기가 없어 잘렸다 그래서 정말 너무 쌤통이었죠. 이제 궁금하구나. 전 이런 얘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가 하나만 바뀌었어도 지금 완전 다른 그럼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저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한 지점들에서 하나만 바뀌었어도. 그렇지. 그때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연애할 때 연애도 아니었어. 사실은 맨날 편지만 주고받고 뭐 그러다가 내가 그때 당시 진짜 기계치인데도 너무 절박해서 내가 그 응답기를 달았다니까. 파나소닉 응답기 삐 전화 응답기요? 전화에 하면 왜 부재중 인원이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거를 듣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화기 연결하는 거예요? 전화기 자체가 그게 있어. 그 파나소닉 우리나라 건 없었고 파나소닉 일본 거에 파나소닉 그걸 사다가 내가 붙여놓고 왜냐면 그 전화를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왜냐면 내가 거의 나와 있으니까 그러느라고 그걸 사다 놓는 최소한 그런 성인은 있어야 이렇게 결혼이 된다. 그랬는데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왜 헤어지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만나자 그러더니 우리 이제 결혼하지 맙시다. 우리는 결혼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 청혼은 하지만 이게 무슨 놈의 그런 소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의 결혼이었고 그러니까 에리님은 만났으면 계속 좋겠는 거야. 근데 결혼하지 말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나지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가 80 몇 년도야? 6년도? 내가 그 어떤 남자를 결혼 안 하고 계속 만나 평생을. 시대에 많이 앞서가셨네요. 너무 앞서갔지,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 남자를 평생 만날 수 있는 수단은 결혼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얘기니 그 얘기? 그 화신 앞에서 97-1 과천 그때 과천 여기 살았거든요, 혼자. 거기서 오면서 그때 야간 97-1인가 버스를 탔는데 좌석 버스에 한 5-6명 밖에 안 타. 너무 늦었었으니까 막 차나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걸 탔는데 내가 막 그때부터 이 창문에다 머리를 박아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악을 쓰면서 막 그냥 악을 쓴 게 아니라 너무 슬프니까 막 내가 운전사도 너무 소리를 울으니까는 조용히 지내도 이렇게도 못하는 거야. 그래 운전수를 계속 쳐다보면서 뒤에 사람들 좀 시끄러워도 어떻게 하지 못해. 너무 막 창문에다 막 머리를 박아가면서 죽고 싶었어. 진짜로 너무 슬펐는데 그때 그 라디오 거기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을 그 노래가 막 뜰 때 라디오에서? 버스 라디오에서.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은 너무 슬펐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울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머리를 막 창문에다 박고 나서 이제 간신히 과쳐서 내렸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병이 난 거야. 병이 났다. 그러니까 막 온몸에 발진이 나고 상사병이 난 거지. 발진이 나고 막 퉁퉁 붓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야 막.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우리 집 편지함에 내가 그 과천 아파트에 혼자 살았었는데 편지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편지 끝에 뭐라고 또 썼냐면은 걷다 오다 보니까 거기 도남동에서 과천까지 걸어온 거야. 걸어와서 이제 편지를 우편함에 넣으려다가 그 사람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못 헤어지겠는 거지. 그래갖고 한 달 뒤에 이제 그러고 이제 만났지. 편지만 주고 갔다. 편지만 주고 갔어. 그런데 그 편지에 소인도 안 찍히고 우표도 없고 직접 넣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중간에 버스를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호선 타시지. 응? 모르지. 슬그머니 타고 내리면서 모르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안 살고 나는 그냥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그냥 결혼 안 해도 그냥 만나고 살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고 그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은 결혼해야겠다. 놓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지.
그랬는데 그 편지에 무슨 글이 써 있었냐면 야, 이 사람이 우리 집이 시골 홍성이었거든. 근데 홍성이라는 건 나 연고지이지만 내가 사는 거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혼자 그 시외버스를 타고 홍성을 간 거야. 홍성 간 기행문을 쓴 거야. 홍성을 가서 내 님이 나서 자란 곳 홍성 이렇게 그렇게 시도 있어. 그러면서 편지에다 시를 썼어. 그러고 보니까 영석이가 지 아버지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버스가 길이 너무너무 꼬불꼬불하고 시골길이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빨리 가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달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거기 가면 만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가 막 달았다는 얘기를 쓴 거지. 얼마나 애절하니. 그러더니 너무 그냥 황량한 시골이고 그리고 자기가 고즈넉한 그런 데 생각하니까 도시도 아닌 거지 시골도 아닌 것이 그냥 시끄러운 읍내인데 그때 막 5월 초파일 그때쯤이라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전혀 다른 분위기라 혼자 저 시골길인데 내려가면서 이쯤에 살았을까 막 이렇게 혼자 그 생각한 그걸 이제 시를 써서 그렇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쓴 걸 보고 내가 막 그날 그 울면서 내가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만나 이렇게 된 거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결혼을 원하니까 한번 내 인생의 결혼을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6년 만에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 주위에서 말렸지. 금방 출가해서 떠날 사람 같은데 맘 붙이고 살 것 같지 않은데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다. 3일만 딱 살아도 된다 나는. 딱 그러고 결혼을 한 거지. 지금까지 살잖아. 어떻게 신청을 하셨어요? 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남편이 어느 날 몸무게를 쟀는데 100kg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 후반 정도 나갔었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살이 찌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좀 잘 유지하고 뭐 1, 2kg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막 자기 몸이 좀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100kg 찍었네? 살 좀 빼야 되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노력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막 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소스를 하나 얻었는데 이게 머리가 제 머리거든요. 파마를 안 한 제 머리거든요. 그래요? 원래 꼬불이에요? 원래 꼬불인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곱슬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20년 넘게 매직펌이라고 스트레이트 펌, 매직펌, 아이롱 펌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곱슬머리인데 잘 관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진짜 이렇게 머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곱슬이잖아요? 그럼 다 웨이브가 나와요. 어떤 곱슬이든지. 그러니까 나는 막 빗자루 같은 곱슬이에요 해도 웨이브가 생기고 나는 그냥 진짜 부시시한 곱슬이에요 해도 웨이브가 생겨요. 파마를 안 하고 생겼다 말씀하시죠? 다 생겨요. 곱슬은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되게 막 지저분한 빗자루 머리 같았는데 우연히 코로나 때 외출을 너무 안 해가지고 미용실을 안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만큼만 나오면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가 꼬불꼬불해지면서 이거 뭐지? 파마한 것처럼 이러네? 이러면서 처음으로 살면서 이거 길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이렇게 있네? 하면서 엄청 거기에 빠져서 막 그 해외 곱슬머리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것까지 막 다 찾아보고 그 번역 자막까지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거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튜브를 보게 된 계기였다고? 네네. 그 머리 때문에 이제 여기 좋은 정보가 많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 살 빼는 것도 이런 데 더 좋은 정보가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로는 너무 광고가 많고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막 찾아봤는데 이제 뜨시더라고요.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또 그걸 막 처음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이렇구나 막 엄청 이걸 막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러면서 남편 도시락도 막 싸주고 점심 때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내가 싸준 거 먹어 이러면서 그래 살이 막 좀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좀 어릴 때 남다른 좀 상황이 있었는데 아빠가 운동을 정말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군대식으로 아빠가 이제 복싱 선수를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뭐 대회도 많이 나가려고 하셨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뭐 이제 그걸 접으셨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고2 때까지 아빠랑 같이 운동을 다녔거든요. 밤에 9시부터 11시까지 체육관에 가가지고 엄청 이제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이요? 처음 이제 검도 체육관 다녔는데 검도. 네, 검도를 한 1시간 수련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고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중 1대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기 싫고 막 그랬는데도 그 아빠가 하루도 학교를 빠지면 안 되고 하루도 뭐 빼먹지 않으면 안 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학교를 가라고 했던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운동을 진짜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20살 뭐 이때 돼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엄청 대식가였거든요. 그랬겠다. 고기도 1kg씩 운동을 먹고 진짜 공깃밥도 한 3개씩 먹고 그랬는데 이게 살이 안 쪘어요. 살도 안 찌고 저는 그냥 계속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타고났나 보다. 나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걸로 타고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운동을 그렇게 어릴 때 해서 막 다리를 만지면 딱딱했어요. 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정말 막 딱딱하고 여자인데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찌더라고. 진짜 계속 날씬한 상태로 계속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그런 걸 보고 이제 나는 아니지만 너는 좀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알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뭐 가져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거고 막 다 끝나고 그냥 뭐 육아에 완전 막 정신이 팔려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구렁텅이로 너무 힘든 육아의 그 지옥으로 뭔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계속 해야 되고 내 자유를 뺏겨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힘들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게 이제 육아를 이제 힘들잖아요. 그 수유를 끊고 이제 수유를 4개월째부터 혼수를 하다가 4개월째 딱 끊고 이제 애가 더 이상 젖을 안 먹고 분유만 먹으려고 해서 딱 끊게 되면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애 재워놓고 그때부터 넷플릭스 틀어놓고 맛있는 거 시켜놓고 그러고 싶은 거 너무 그게 너무 하루에 제일 좋은 저의 즐거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맥주 2캔을 먹든 뭐 소주에 칵테일을 해서 먹든 무조건 술은 항상 먹으면서 그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제가 원래 또 불면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 있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3, 4시에 잘 때도 있고 애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리고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남편이 너무 출장이 많고 해외 출장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쩔 때는 뭐 2주 출장 이러면 2주 내내 못 오고 그리고 이제 안양에 제가 사는데 원래 친정은 대구고 이제 서울에 자취를 오래 하다가 안양으로 결혼하면서 왔는데 아무도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뭔가 계속 의지가 안 되니까 계속 기댈 거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기댈 게 오로지 이 술 마시면서 이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것만 나의 큰 즐거움인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없고 그랬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 이제 애기 놓고 나면 탈모가 좀 오잖아요. 근데 탈모부터 시작해서 수족냉증, 만성장염, 방광염, 맹장염, 진짜 허리도 아프고 진짜 온 몸이 진짜 다 아프고 애를 본다는 핑계일 수도 있고 봐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밖에를 잘 안 나갔어요. 뭔가 애만 키우고 나서 마지막에 내 즐거운 시간만 가지면 그 하루가 그냥 끝나는 거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고. 장은 인터넷으로 봤어요 혹시? 장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뭐 급하게 애 데리고 갔다 오기도 했는데 뭐 쿠팡으로 시키기도 하고 근데 거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애기는 어차피 분유 먹었으니까 거의 좀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때는 막 의지도 좀 안 생기고 그러면서 불면증도 더 심해지고 계속 속은 계속 안 좋고 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힘든데 갈수록 더 힘들고 왜 애는 다른 사람들 다 키우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TV를 보면 뭐 기사, 뭐 뉴스가 뭐 이제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들 보면 예전에는 아유 저게 무슨 그럴 일이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공감이 되고 사람이 우울하면 그럴 수 있어. 이제 내가 너무 우울해지니까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이렇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그런 상황이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걸 이래서 못 벗어나서 그렇구나랑 좀 공감이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약간 느꼈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 그 육아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다 그러면 아니 너 혼자 애 낳았어. 너 다 애 키우는데 왜 너 혼자 그래라고 할까봐 막 하소연도 못 하겠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바쁜데 어떡해. 남편이 또 유독 또 애 놓고 더 바빠져가지고 엄청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다 남편한테 자꾸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내 탓이라고 해야 하는 내가 스스로 관리를 못한 내 잘못인데 내 탓을 안 하고 계속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들고 엄청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그 유튜브 구독을 했던 게 있잖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임신했을 때 8kg밖에 안 쪄가지고 애 놓고 나서 3kg가 계속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워낙 안 쪘으니까 애 낳을 때 워낙 안 쪘으니까 금방 이제 빠지겠지? 남들은 20kg씩 찌는데 나는 8kg밖에 안 쪘으니까 금방 빠지겠지 했는데 3kg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고 하는데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모든 이제 집에서 막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홈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조금 힘을 내봐야겠다. 뭔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다시 또 열었더니 거기에 이제 구독이 돼 있어서 영상이 뜨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여기 좋은 정보가 많았지 하고 보다 보니까 그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 집합 클래스 나오고 하는데 더 뭔가 더 다양해졌네 이러면서 그걸 또 차근차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깨침? 그런 거를 딱 받고 내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만 다 하면 내 지금 힘든 게 다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도 많이 다스리고 남편한테 화도 안 내고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하고 화가 나는 게 다 지금 내 잘못이지 남편은 바빠서 어쨌든 일하느라 그런 거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햇빛 쬐고 이제 작년 3월부터 애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딱 이제 어린이집을 가니까 뭔가 마음의 여유가 살짝 생기면서 이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햇빛도 쬐고 조깅하고 뭐 요가 필라테스도 끊어서 좀 하고 그러면서 먹는 것도 다시 좀 조절하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술을 끊었어요. 술을 딱 끊고 그걸 어떻게 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아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왜 사람들이 주당 어디 가면 그럴수록 오히려 술이라는 게 더 못 끊는 거잖아. 근데 아프니까 아프고 잠을 못 자는데 애는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7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애가 항상 7시에만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막 3시에 잠들었는데 애가 5시에 깨면 2시간밖에 못 잔 거잖아요. 그러면 낮에 또 막 몰아서 자고 밤에 또 잠 안 오고 이게 막 너무 반복이 되고 하니까 이게 잠을 못 자서 힘든 것보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게 막 사람이 활력이 하나도 없고 자꾸 늘어지고 나가기도 싫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햇볕도 쬐고 먹는 거 고치고 술 끊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탈모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면 면역이 떨어져서 균에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겨울에 환기를 잘 안 시키면 이 균에 더 이게 번식해가지고 탈모를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의원을 갔었는데 저한테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안 좋을 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갔더니 맥이 60대 맥이라고 지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20년 더 늙으신 거라고 체력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머리도 뭐 그렇고 뭐 이런 증상들을 얘기했더니 탈모는 그 약국에 파는 그 비듬 샴푸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 그게 이제 균을 이제 죽여준대요. 그러면서 환기를 잘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환기를 잘 시키고 그걸 썼더니 탈모는 잡히고 그리고 운동을 했더니 수족냉증도 좋아지고 그리고 먹는 거를 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설사, 방광염 뭐 이런 증상들이 아예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랑도 좀 안 싸우게 되고 뭐든 자꾸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몇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올해는 안 걸리고 예, 그리고 살은 그냥 한 7kg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은 내가 막 빼야지 이래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남편 통해서 알게 됐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뭔가 해볼까 하다 우연히 다시 이걸 봤는데 저는 다이어트의 목적보다는 솔직히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건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올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보고 하나하나씩 다 증상들을 개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그거 보고 있으면 야 무슨 종교 믿냐? 막 아 그럼 무슨 종교야? 너는 진짜 감사해야 돼. 저 남편이 연하라서. 넌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 지금 안 싸우잖아. 내가 여기서 이거 다 보고 다 고치고 막 이렇게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된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핀잔 주지 마. 그러면서 구독해. 아직도 95kg 정도 나가거든요. 구독해, 살 빼야 될 거 아니야. 인스타도 팔로우해. 그렇게 푸시를 요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이 한 7kg가 빠졌는데, 얼굴이 너무 해숙해지는 거예요. 해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다시 또 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빠지고 싶진 않은데? 이러면서 조금 또 내려놓은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 몇 달 열심히 하다가, 또 슬그머니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또 이제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애를 이제 막 며칠 동안 애가 좀 떼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면서 너무 18개월이 되면서부터 욕이 나오는 욕 나오는 그때 힘든 시기구나. 그때부터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18개월이 되면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떼를 너무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밤에 이제 애를 재워놓고 이제 원래 술도 끊고 안 했는데 술은 먹기 싫어. 왜 내가 이걸 어떻게 끊었는데 술은 먹기 싫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아이스크림을 자꾸 크림빵에 아이스크림 같았네요. 네, 크림빵 봤어요. 근데 나도 막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아이스크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진짜 또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막 먹다 보면 그 한 통을 다 먹고 퍼먹는 아이스크림. 퍼먹는 그 베스킨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거를 사다 놓으면 나 이거 다 먹었어 어떡해 막 이럴 정도로 다 퍼먹고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아이스크림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불안해지면서 뭔가 먹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고. 근데 알아요. 내가 그동안 몇 달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다시 돌아가면 돼.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항상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다시 돌아가면 돼. 근데 안 돌아가지. 계속 힘드니까. 얘가 계속 밤에 남편은 집에 안 오고, 어디 뭐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밤마다 아이스크림 그렇게 퍼먹다가, 이제 조금 다시 또 유튜브를 열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조금 깨달음을 얻은 게 지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그 전까지는 설미나티만 안 먹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차렸어요. 그러면 밀가루도 없고 설탕도 없고 설미나티 잘 지키고 있어 하고 먹었는데 그렇게만 자꾸 먹었지 지방을 꼭 잘 섭취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식욕이 이렇게 불안정한 걸 느끼면서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에 한 숟가락씩 밥 먹기 전에 먹기 시작하면서 지방을 꼭 섭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얘기 막 친구한테 하면 너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면 그거 보지 말라 뭐 막 그런 소리
근데 이제는 진짜 오히려 나쁜 음식을 먹을 때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 나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아 나쁜 음식을 또 이렇게 먹네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또 그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지방을 좀 잘 섭취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집밥 클래스를 다시 좀 정주행 그때는 좀 띄엄띄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정주행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어릴 때 그 족발집을 엄마 아빠가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엄청 대박집이어서 장사도 엄청 잘 됐어요. 직원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음.